어우 당 떨어져, 어우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어우 빨리 당 충전할 거 주세요.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오후 3시 이제 점심 먹고 한창 일할 시간인데, 자 이때 여러분에게 검은 손길이 다가옵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한 오후 3시나 4시쯤에 이렇게 막 좀 나른해지고 막 집중력도 떨어지고 막 하던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뭐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 흔히 말하는 당 떨어졌다고 하는 그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럴 때 빵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달달한 걸 좀 먹어주면은 어떻게 되냐, 눈이 번쩍 뜨이고 막 잠도 깨는 것 같고 막 집중력도 돌아오고 막 기운도 나는 것 같고, 아 역시 당이 떨어졌었나 보다, 역시 사람은 당 충전을 해줘야 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당 떨어졌다는 느낌이랑 그리고 소위 말하는 당 충전, 아마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일단 당 떨어졌다를 의학적인 용어로 좀 풀어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자, 낮을 저를 써가지고 자 이제 혈당이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당은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원인데, 자 이게 혈관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 곳곳에 에너지를 공급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당의 수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날 거고요. 그러면 그 느낌을 여러분들은 당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혈당이 70에서 110 정도를 유지하게 되어 있고요. 자, 저혈당은 70 이하로 혈당이 내려갔을 때를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증상을 느끼려면은 보통 혈당이 55 이하 정도로 내려가야 증상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혈당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몸 입장에서는 당이 떨어질 경우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당 수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잘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혈당이 막 올라가거나 반대로 혈당이 막 내려가는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만약에 혈당이 내려가는 경우가 급격하게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은 보통은 당뇨병입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오후 3시만 되면 당 떨어지는 경우가 과연 전부 다 당뇨병일까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자, 실제로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오후 3시만 되면 당 떨어지는 느낌, 이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이분들이 전부 다 당뇨병이다?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병도 아닌데 이건 뭘까? 자, 당뇨병 외에도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일단 반응성 저혈당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반응성 저혈당은 이게 식사 후 4시간 안쪽으로 저혈당이 오는 건데요. 자, 이 반응성 저혈당은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좀 특수한 경우에만 보통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 전 단계라든지, 아니면 위절제술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효소 결핍이 있다든지, 자,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럼 당뇨병도 아니고 반응성 저혈당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도대체 뭘까? 자, 그리고 애초에 생각해보면,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점심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점심을 먹고 나서 겨우 4시간 만에 당이 다 떨어져? 아니 그렇다면은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시간이 되게 긴데 이거는 어떻게 버티죠? 만약에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은 더 오랫동안 안 먹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티게 되는 거죠? 자,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자, 애초에 진짜로 저혈당이라면은 이렇게 피를 딱 뽑아서 검사를 해봤을 때 저혈당이 나와야겠죠. 자, 그런데 메드스케이프에 따르면 저혈당을 느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저혈당이 실제로 나오는 사람은 5에서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어차피 당뇨병이었기 때문에, 자, 당뇨병이 아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혈당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즉, 오후 3, 4시쯤에 우리가 이게 당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는 거는 실제 몸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왔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혈당이 뭐 실제로 떨어졌더라도 50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 자, 생각을 뒤집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오후 3, 4시 나른하고 집중 안 되는 시간대에 에너지가 쫙 떨어졌다가 이렇게 뭔가 달달한 걸 먹어주면 다시 에너지가 쭉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부터가 과연 맞는 걸까요? 즉, 좀 더 쉽게 말하면, 자, 에너지가 원래 100이 있다가 오후 3, 4시쯤에 에너지가 0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단 걸 먹음으로써 다시 에너지가 100으로 쭉 차는
정말 이런 걸까요? 독일 훔볼트 대학의 2019년 메타 분석에서 31개 연구 1259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더니, 자, 당이 있는 음식을 먹은 후에 에너지가 충전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음식 먹은 후 1시간쯤에는 피로가 더해지고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반응성 저혈당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아까 그 반응성 저혈당의 모든 원인이 아직 완벽하게 다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자, 정말로 특이하게 혈당이 확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반응성 저혈당의 치료법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이요법인데요. 이 식이요법이 뭘 하는 거냐?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는 겁니다. 즉, 반대로 생각하면 당을 많이 먹었던 것도 애초에 무슨 연관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혹시 좀 감이 오셨나요? 자, 단 걸 먹었다고 에너지가 채워진 게 아니라 애초에 단 걸 즐겨 먹고 많이 먹었던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즉, 단 것에 중독돼서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가 단 것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결핍이 생기고, 또 일종의 금단 증상으로서 이 에너지가 0도 아닌 마이너스 100으로 쭉 떨어졌다가 단 걸 먹으니까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태였던 건 아니었을까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당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이 당이 없으면 집중력하고 에너지가 계속 떨어지다가 당이 떨어지다가, 자, 그러다가 당을 좀 먹어주면은 이게 쫙 올라오면서 소위 말하는 당 충전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당 떨어졌다고 표현을 했지만, 자, 이게 알고 보면은 당에 의존을 하고 있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결핍이 일어나면서 일종의 금단 증상처럼 느끼는 게 당 떨어진다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결국 가짜 식욕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실제로 에너지가 필요해서 안 먹으면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진짜 식욕이 아니고, 자,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냥 착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가짜 식욕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가짜 식욕과 진짜 식욕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냥 다 모든 게 진짜 식욕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자, 물론 오늘 이야기에 나온 저혈당이나 당 떨어졌다는 이런 것들은 의학적으로 전부 다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자, 저혈당 자체도 그렇고 반응성 저혈당도 그렇고 아직도 연구 중인 부분이 좀 많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소위 쉽게 그냥 말하는 이 당 떨어졌다는 증상도 아직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정의 내리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환자분들을 많이 볼 때마다 어떤 증상이 생각나요. 바로 중독 증상인데요. 아이, 그래도 겨우 단 건데 거기에 무슨 중독 증상까지 나와,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2008년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를 보면은, 자, 마약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동물 뇌의 변화와 설탕을 많이 먹었을 때 일어나는 뇌의 변화가 매우 유사했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2013년 연구를 보면은 설탕은 마약 정도의 중독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단 것을 먹으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등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즉, 단 것을 먹는 순간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거는 마약을 해도 거의 비슷한 식으로 행복이 느껴지는데, 이것 또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주요 기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물론 이 기전만으로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즐겁게 게임을 하거나 재밌게 놀거나 이렇게 해도 분비가 돼서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긴 해요. 자, 그런데 이거 외에도 마약하고 설탕이 좀 비슷한 점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마약 환자들의 전형적인 스토리를 보면은 이 마약을 처음 할 때는 조금만 살살만 해도 정말 좋았는데, 자, 그런데 이게 점점 갈수록 강도가 세진다는 거죠. 자꾸 익숙해져가지고 강도가 세지고 어느 순간 가서는 마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문제는 마약을 안 하고 있을 때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몸에 자꾸 안 좋은 게 와가지고 그 정말 안 좋은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은 마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약을 안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단 것에 중독되다 보면은 점점 더 단 걸 찾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히 엄청 단 걸 먹었다고 해서 엄청 더 좋은 건 아니고, 반대로 단 거를 뚝 끊었을 때는 굉장히 몸이 힘들어지고 안 좋아서 단 걸 안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좀 힘들고
단 걸 먹어야만 제대로 생활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또 마약은 별 고생 없이 그냥 딱 꽂거나 딱 먹으면은 바로 쾌감이 느껴지는데, 설탕도 마찬가지로 먹자마자 즉각적인 쾌감이 바로 오게 되죠. 둘 다 쾌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쉽고 빨라요. 여기서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겨우 뭐 당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당 중독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임상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당 중독과 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에 너무 익숙해지고 거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그 당이 없어지면 힘들어한다는 거죠. 살 빼는 멤버십 가입을 하면 입이 안 터질지도?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당 떨어졌다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되고 이 당 충전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실제로 당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당 충전할 필요가 굳이는 없다. 자, 이건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왜 다이어트 할 때 이 당 충전이 안 좋을 수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당이 다이어트에 아주 큰 방해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당질은 탄수화물의 일종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섭취했을 때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것 때문에 지방 합성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뭘 먹든 살이 더 찌게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런 필요 없는 당 섭취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꾸 당 섭취가 습관이 되면은 여러분 몸에 당뇨병이 생길 수 있고, 또 당뇨병 때문에 합병증이 오면서 심각한 건강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당 떨어지는 느낌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자, 당 떨어지는 느낌 원인 자체가 당에 길들여져서 그런 거니까 그 고리를 끊어내면 됩니다. 1번, 뚝 끊자. 자, 뚝 끊어버리는 방법을 콜드터키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뚝 끊어버리는 것을 콜드터키법이라고 합니다. 자, 2016년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끊을 때 한 번에 끊는 경우는 49%가 성공했고요. 자, 조금씩 줄여나가는 경우에는 39.2%만 성공해서 1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이 정도 차이면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번, 뚝 끊기 어려울 때는 대체 감미료를 활용하든지 조금씩 줄여나가자. 자, 당뇨를 한 번에 끊으면 금단 증상 때문에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자, 좀 많은데?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짜증이 나거나 머리가 멍하다든지 집중이 안 된다든지 기분이 떨어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것들, 당 떨어지는 것과 너무 비슷하죠? 자, 이런 게 너무 힘들다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아니면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아스파탐 이런 것처럼 대체 감미료라서 칼로리는 0에 가까워서 살은 안 찌고 또 인슐린 분비도 촉진하지 않아서 지방 합성도 활성화시키지 않는, 자, 이런 애들을 좀 드셔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 녀석들도 만능은 아닌 게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소화기 장애라든지 이런 게 올 수도 있고요. 또 얘네를 과량으로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어떨지 아직 연구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3번, 다양한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시간을 넘긴다. 자, 마지막으로 뚝 끊든 줄이든 대체하든 어떤 걸 하시든 간에 그 오후 3, 4시에는 이렇게 스트레칭이라든지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뭔가 몸을 움직이는 식의 활동을 하셔가지고 다른 활동으로 대체해서 그 시간을 넘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당이 들어간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유라든지 백설기라든지 파운드 케이크, 여기에도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고추장에도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애들은 당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먹다 보면은 결국 당이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자, 설탕을 우리가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주의를 하는 게 현명한 다이어트의 자세일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